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이제는 비제도권 주식 분석인데요. 퇴사하고 나서 이 IMA 종합계좌가 탄생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겠다 하는 큰 포부를 갖고 첫 상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IMA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활성화가 됐어요. 4등급 보통 위험이고요. 첫 상품이라서 S1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배당형이고요. 최소 가입 금액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기는 2년이네요. 성과 보수 기준 수익률인데 초록색으로 연 4%, 이게 확정금리처럼 보이지만 확정금리가 아니에요. 자, 총 보수율은 연에 0.6%입니다. 자, 벌써부터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은행 예금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2017년부터 처음으로 이 IMA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종합 관리 계좌 이런 뜻입니다. 증권사가 고객 돈을 모아서 직접 증권사가 책임지고 운영해서 고객한테 수익금을 돌려줘라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원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지급을 보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벌면은 이자 배당을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허가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현재 미래 그리고 한투가 증권 이 업을 허락을 맡았는데, 이 조건이 모험 자본이라는 이제 프로를 이런 위험 자본에 투자하라라는 거고요. 나머지 기업 금융에 70%잘 투자해서 돈을 돌려줘라라는 내용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작년에 발행어음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발행어음과 통합 한도를 설정해서 이 IMA를 운영하라라는 게 큰 골자입니다. 발행어음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CMA 같은 형태거든요. CMA가 원 보장은 원리가 안 되지만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되고 우리가 대부분 돈을 절대 잃을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건데요. 자, 발행어음도 비슷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고요. 만기도 내 멋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 생기면 해지하면 되고, 심지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자를 주는 그런 형태로서 되게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KB랑 미래랑 NH와 한투 네 군데만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때 KB로 정했냐면은 1억 6천 넣었을 때거든요. 이게 작년이니까 요걸 넣어놓으면요, 매일 이자가 이렇게 붙어요. 1원 늘었죠. 1원 늘고요. 1389에서 4에서 1389로 늘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루만 맡겨도 3%를 일할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킹 통장으로 이 발행어음만한 게 없었거든요. 자, 이때 7월 달까지 제가 계속 발행어음을 했는데 금리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3.7, 3.5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교를 맨날 해드렸었는데, 해지에 대한 페널티 조건도 없었고 메리트가 있었고, 특히나 한투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00만 원씩 한도가 있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1,000만 원 이하로 매월 적립한다라고 하면은 4.85 금리를 줬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까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발행어음의 이자가 높거든요. 적립식으로 하면은 4.35 줍니다. 그리고 1년 거치하면 2.9니까 사실상 은행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외화 같은 경우에는 더 금리가 높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IMA를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발행어음처럼 메리트가 있나라고 그렇게 봤는데, 결국에는 이 발행어음을 이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IMA는 경쟁 구도다. 보면은 삼성과 메리츠는 이번에 인가를 못 받았고요. 하나증권과 신한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4개 증권사 이외에 3개 증권사가 추가되면서 총 7개의 증권사가 이 발행어음 경쟁에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4조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되게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증권업의 또 고유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원리금 보장은 아니지만 증권사가 돈을 보장해주는 형태니까 아무래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IMA를 한번 뜯어 보니까, 자, 예금은 아니에요. 펀드도 아니고요. ETF도 아닙니다. 그냥 증권사 믿고 빌려주는 발행어음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례상 아니고요. 증권사가 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만기에는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금을 주거든요. 아까 보셨죠? 모험 자본에 그리고 나머지 금융 투자하면서 70% 이상을 투자하는데, 혹시나 돈을 잃더라도 만기에는 무조건 원금을 지급해라라는 거거든요. 만기는 대부분 2년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태는 이 폐쇄형 개방형이라는 것은 한 번 설정하면은 추가적으로 못 들어오고 못 나가는 겁니다. 개방형은 주식이나 ETF처럼 사고팔고가 가능한 건데, 앞서
S1으로 처음 출시된 거는 이 폐쇄형이에요. 중간에 해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지 시에는 해지 수수료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S1 살펴봤을 때는 없습니다. 성과 보수를 자유롭게 하라고 해가지고 성과 보수를 아주 높게 책정을 했어요. 자, 결국에는 이 상품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나라고 봤더니, 자, 국내 해외 나누어지는데 인수금융이나 대출이 거의 주가 될 것 같아요. 기업 살려가지고 세금 많이 내라라는 목적인데, 자, 벤처 캐피탈 투자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회사채 기업보험도 채권이죠. MMF랑 MMDA도 결국 은행과 증권사에다가 돈 빌려주고 돈 받는 채권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펀드,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 글로벌 BDC 이런 것들 웬만해서 했다가 손해 보면은 사실 금융위도 그렇고요. 그리고 증권사도 그렇고 매우 난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대부분 수익성은 이제 채권 위주로 될 것 같고, 고수익 상품은 뭐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것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느낌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품 구조에서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자, 한투와 미래가 각각 이제 2년 폐쇄형입니다. 중도 해지 불가죠. 3년 동안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예금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손님들은, 고객들은 사실 좀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예금하시는 분은 뭐 한 4% 괜찮네 하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 성과 보수율 이 40%거든요. 30%고요. 성과 보수율과 그리고 기본 보수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0.6%의 총 보수율을 설정해 놨거든요. 총 보수 0.6인데 보면 판매 보수가 0.5%입니다. 판매 보수는 한투랑 미래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판매하면 0.5 가져가는 거예요. 1억 팔면은 50만 원 가져갑니다. 사무 관리는 0.015, 그다음에 운영 보수가 0.085입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 처리해주는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KB, 뭐 이런 신한, 뭐 이런 데들. 근데 운영 보수는 이제 러닝 피 같은 거죠. 요 1년 동안에 0.085는 무조건 떼가겠다. 어쨌든 1년 동안 놓고 보면은 0.6%입니다. 지금 기준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게 성과도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총 보수가 0.6을 일단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2%, 3% 이렇게 되는 건데, 보수는 무조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과 보수율은 이 기준 수익률을 초과했을 때 한투랑 미래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성과에 대한 보수거든요. 예를 들면 5%를 가져가 수익을 확정지었다라고 하면은 1%에 대해서 40%를 가져간다. 0.4%가 또 추가적으로 성과 보수로 차감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생각보다 내용은 쉬운데 처음 들으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요런 이제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1호 상품이 아무래도 금리가 제일 높아서 흥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첫날에 2,200억이 모였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모인 거거든요. 아무래도 한투랑 미래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1, 2, 3 안에 드는 증권사다 보니까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발행 주체는 아까 그 발행엄을 승인 받는 그 허들이 4조였거든요. 8조입니다. 운용대상은 여기 기업대출, 회사채 등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나와 있고, 이거 위험자본에 투자하는 거는 뺐네요. 위험자본 혹은 모험자본, 이런 위험한 상품에다가 25 투자를 또 의무화 해놨습니다. 지급 의무는 증권사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이고요. 만기는 이렇게 아까 이해되시죠? 폐쇄형과 개방형입니다. 중도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폐쇄형은 한번 들어가면 그냥 못 나온다. 보통 ELS 같은 것도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수수료를 5% 정도 내면은 중도 해지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옛날에 했던 상품이기도 해요. 위험 등급은 이제 발행엄이 뭐 3위 5등급보다 상향됐네요. 최악의 시나리오, 종투사가 여기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라. 책임 회피, 운영 보고서는 분기당 한 번씩 꼭 보고하라. 예상 기대 수익률을 표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준 수익률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과 보수, 수수료 명확하라고 해서 명확하게 0.6 당당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요, 배당소득 적용 확정입니다.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큰 금액을 넣으시는 분들은 또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포인트도 종합과세 최고 세율 40.5%까지도 해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자, ISA와 IMA를 ISA에 여기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ISA와 비교해서 ISA가 훨씬 낫습니다. 한도는 있어요. 2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래서 올해 안에 빨리 만들면은 올해 2천만 원 한도 생기고요. 내년에 26년에 한도가 또 2천만 원 생기니까 4천만 원 한도 됩니다. 빨리 가입하세요. 없으신 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손익통산이 되어 있습니다. 돈 번 것과 돈 잃은 것을 합쳐서 요 통산된 부분만 세율을 매기겠다라는 건데, 세율 자체도요 200만 원과 400만 원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 한 다음에 초과 부분에서는 15%나 아니면 종합소득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합니다. 이게 진짜 큰 거거든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상품 선택지도 다양하죠. 환매도 자유롭습니다. 페널티가 제로입니다. IMA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원보다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권형 위주로 들어갈 텐데 점차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니까 빨리 하실 분은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 예금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라는 거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가입하시면서 했는데 상품이 마이너스 나거나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금을 증권사가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요. 위험 자본에 투자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